네, 덕코트헬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무려 19일 동안 큐슈 지역을 한 바퀴 뺑 도는 로드트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끊겼는데 11월 4일 이후로 덕코트헬치 영상은 없었고 중간에 제가 일본에서 라이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거 보시면 시황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구글 비중이 30% 정도가 올라왔어요. 원래는 종목 하나당 기본적으로 10% 정도 리밋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그 밸런싱을 하는데 지금 구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운 좋게. 그래서 예상은 어떤 예상이었냐면 구글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도체로 시작된 이 AI 랠리가 2023년 봄부터 시작이 됐었고 지금도 이제 그게 이제 쭉 이어지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조금 못 가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D램이 갑자기 부족하다. 그 추론 문제 때문에 추론에 D램의 연산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D램 공급업체들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죠. 그래서 저도 급하게 노트북을 업그레이드를 이번에 또 빠르게 했는데 사실 6월 달쯤만 하더라도 6월 7월 달만 하더라도 모건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엄청난 이제 반도체 그 D램 쪽에서의 어려움이 또 올 것이다. 쇼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 뒤로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건 누구도 맞추기 힘든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D램에 대한 엄청난 또 새로운 그런 사이클이 또 시작이 돼서 화족지세로 갑자기 5만 원대였던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대를 넘어 오늘 또 다시 넘어섰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미친듯이 올랐다가 조금 지금 조정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또 이제 TPU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그 구글 주식이 지금 320불인가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을 올해 이제 3, 4월 달에 그 주식을 좀 담으면서 새롭게 담았잖아요. 1년 한 8개월 가까이 현금 들고 있다가 그때 당시마다 해도 최저가 대략 140불 정도? 그때 제가 평단가가 140불 대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그 분산 투자를 해서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그 반독점 관련한 이제 크롬 분할 뭐 이런 얘기 있을 때 크롬을 분할하든 분할하지 않든 간에 결국에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분할하게 돼서 팔게 되면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AI라든가 그 빅테크에서의 헤게모니 때문에 가능해서는 미국이 구글의 그 날개를 꺾지 않을 거라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에는 구글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 결론적으로는 분할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독점이 아니다 독점이 아니다 이런 그 판결이 나오면서 구글 주가가 그다음부터 한 240불 때부터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TPU 얘기 나온 게 200불대 후반 정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메타에서 이제 한 몇 조 원 정도 한 66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주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주가가 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구글한테는 새로운 그 성장 엔진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는 3조 달러대 시총 3조 달러대에서 상당히 오래 갔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TPU 그러니까 반도체 그 팹리스 제조업체 그 제조업체는 아니고 팹리스인데 팹리스 업체로서의 그런 것들 엔비디아랑 똑같은 거죠. 그런 또 수익 창출원이 생긴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4조 달러 이제 거의 근접을 했는데 5조 달러 이상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5조 달러 한번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글은 구글 자체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수익 그 비즈니스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사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TPU 비즈니스 시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조 달러대에서 이제 4조 달러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5조 달러대까지 가는 데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바로 제가 볼 때는 TPU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메타가 6조 정도 산 거는 어떤 유튜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메타가 6조 정도 산 거는 일단은 그 테스트용으로 한번 사본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테스트용으로 반도체를 6조 원씩 삽니까? 그리고 그것도 메타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채 문제가 조금 이슈가 있잖아요. 그 채권 발행 한 40조 원 정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체가 지금 돈이 하나로도 굉장히 아까운 그런 상황인데 얘네가 뭐 테스트용으로 몇 조 산다는 건 말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제미나이 3.0 같은 경우에는 3.5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제미나이만 쓰고 있다. 챗GPT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그 세일즈포스 창업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제미나이 를 쓰고 나서부터는 그
챗GPT는 쓰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총이 한 4조 달러 가까이 왔고, 지금 엔비디아는 좀 빠져가지고 4조 원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갭 차이가 지금 6% 정도, 그 엔비디아 시총 기준부터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6% 정도 빠지게 되면은 이제 구글이랑 동급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시총 4위에서 5위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따라잡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시장의 센티라는 게 한 번 쏠리기 시작하면 또 우르르 쏠리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인 그 주가 예측은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 쏠림 현상이 심하고, 또 액티브 펀드뿐만이 아니라 ETF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어느 정도 쏠리게 되면 또 우르르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거 보면서 따라가고, 또 뭐 CTA 펀드, 뭐 퀀트 이런 애들도 또 우르르 따라서 막 손절매 이런 거 로스컷 이런 거까지 다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변동성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너무 이제 심하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총 1위까지는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구글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한편은 이게 약간 좀 믿기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총 전체적인 제 자산에서 3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달리는 말을 제가 꺾지는 않을 것 같고, 시총 5조 달러 갈 때까지는 계속 한번 놔둬볼 생각입니다. 놔두면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구글을 갖고 계신 분들, 저와 같이 샀던 분들은 계속해서 일단은 놔둬보시고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TPU라는 게 그래요. 엔비디아의 GPU에 대비로 볼 때는 가격은 한 절반 정도 수준인데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물론 이제 GPU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그리고 발열도 GPU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성비로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거의 이제 뭐 몇천 장 안 되잖아요, 보유한 GPU가. 근데 TPU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도 AI가 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TPU가 좀 붐을 일으킬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GPU가 워낙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뭐 내년 것까지 다 솔드아웃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차선책으로 메타처럼 다른 기업들, 다른 뭐 서버린 AI도 그렇고 TPU를 사려고 하는 그런 줄 서려고 하는 그런 쪽들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브로드컴 얘기도 하는데 브로드컴 갖고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칩 메이커는 브로드컴밖에 없는 상황인데, ASIC 보고 이제 산 게 가장 커요. 가장 큰데, 사실 TPU 관련해서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좀 잘 돼서 다른 기업들이 이 TPU를 좀 사는 수요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파죽지세로 이렇게 확 터질 줄은 몰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AI 기업들도 대규모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메타 수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어떤 유튜브 얘기를 했었는데, 제미나이 3.0 자체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GPU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 퍼포먼스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버전 같은 경우는 그거 보면은 그 추론 영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GPU가 쿠다 생태계를 통해서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 그 생태계에서 노는데, 그 TPU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사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비용보다는 제가 볼 때는 GPU 대신 TPU를 사서 세이브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 AI를 통한 자동화가 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어떤 빅테크의 수장이라고 하면은 TPU를 어떻게 보면 사서 뭔가 전체적인 코스트를 다운시키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글 주식을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 답변을 못 드리겠고,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또 사라고는 계속 말씀 못 드려요. 어쨌든 간에 저는 기존에 저 말을 따라서 오셨던 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뭐 AS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계속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5조 달러 시총 갈 때까지는 무난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큰 그림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약한 건 좀 아쉽긴 생각을 해요. 파운드리가 좀 괜찮았으면 구글의 이 TPU 쪽 관련해서도 이제 주문이 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브로드컴이 이 수요를 다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땐 TPU에 대한 그런 주문들이 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GPU 가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 수요가 이 브로드컴에 이어서 이제 좀
삼성 파운더리 쪽, 미국 쪽에 있는 거든 뭐든 간에 이쪽으로 좀 수요가 옮겨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가 10만원 초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그런 뭐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과 우리 사업개미들 이 두 주체들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그 달러를 국내로 송금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또 현지에다가 또 투자해야 된다. 왜냐면 또 오프쇼어링이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달러, 그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학개미들은 계속해서 이제 또 구글 산다고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러면,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되면서 달러 원은 또 올라가게 될 것 같고, 이 1470원대라는 게, 그렇게 저는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목소리를 좀 담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일본 갔다 왔으니 망정이지, 일본 우리나라랑 같이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태국이라든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달러를 써야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태국 같은 경우는 달러 쓰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바트화가 지금 뭐 얼마죠? 1바트당 44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워낙 계속 약해진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달러에 대한 좀 집중, 뭐 달러가 망한다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면 달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위안화도 요즘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좀 깨름직한 것도 있고, 말 나와서 그런데 이 위안화도 지금 난리 났죠. 몇 년 만에 최고치예요. 지금 달러 대비 볼 때. 우리가 뭐 중국이 계속 망한다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달러랑 위안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1달러당 7위안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6위안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중국이 생각보다 강하다. 저도 이렇게까지 중국이 강할 줄 몰랐어요. 물론 저는 무역 전쟁이 이제 뭐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중국이 상당히 맷집 있을 것이다, 버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그동안 뭐 중국한테는 거의 뭐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우방이었던 한국과 일본이 제일 이번에 큰 피해를 받고, 유럽도 어느 정도 피해를 받지만 이제 단체로 받기 때문에 덜 아픈데, 우리나라는 너무 국내 GDP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삥 뜯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환율이 올라가는 데는 정말 큰 요인이기도 하죠. 매년 30조 원 가까운 돈을 계속해서 미국한테 10년 동안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나라에 대한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달부터 계속 5%대의 조정이 있었어요. 9월달, 10월달, 이번 달이 11월달 끝나가는데 이제 12월달 왔어요. 저는 계속해서 3, 4월달부터 주식을 사서 홀딩하라, 연말까지 S&P 500 기준으로 볼 때는 7,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지금 뭐 6,600인가요? 뭐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6,800, 7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조정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12월 달은 금리 인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는 한 40% 정도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80%까지 올라왔죠. 지금 매크로에 관련된 그런 발표들이 좀 미뤄지고 있긴 한데, 조금 나온 것들 보게 되면은 조금 좀 약간 살짝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비밀을 주는 그런 것들, 그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소비 심리 이런 것들 이건 상당히 안 좋아요. 연말이면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인플레가 뭐 3% 이 정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금리를 막 3.75, 4%이 정도까지 유지를 할 필요는 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너무 고금리고, 이 고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를 좀 약간 트럼프가 하는 얘기랑 똑같이 얘기하긴 한데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라 저는 생각을 들고, 또 지금 케빈 에셋이라고 하는 완전 비둘기파, 트럼프가 밀고 싶어하는 이 비둘기파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죠. 5월달 이제 곧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2월달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거의 캐비넷이 되는 분위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금융 환경, 유동성 환경을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빌드업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그 틀어졌던 심리, 11월 달 내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달 조정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질질 엄청나게 큰 파괴는 없었는데, 이게 빠졌다 올랐다 퐁당퐁당 하면서 이제 긴 기간 조정이 있었거든요.
이때의 조정은 사실은 뭐 조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가격 조정은 아니고 이제 기간적으로만 시간이 필요한 조정이지 가격 조정이랑 하는 거는 올해 3월달, 4월달에 뭐 15%, 20% 가까이 시장이 폭락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손바뀜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급이 약간 어느 정도 잠잠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이제 가격 조정이고 지금은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4월달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4월 9일이니까 그때 완전 저점 찍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런 시장의 조정은 제가 볼 땐 늘 필요해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뭐 그동안 뭐 시장의 조정을 뭐 이렇게 만들어왔던 트리거들은 뭐 제가 까긴 했었는데 금리를 안 낼 것 같아서 시장이 움츠러든 경우도 있었고 별별 얘기 다 있었고 지금은 이제 AI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10월달부터는 AI 버블이 대세였던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이제 큰 뭐랄까 긴 터널을 지금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TPU가 잘 팔리면 GPU는 어떻게 될 거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에 볼 때는 엔비디아라든가 칩 메이커들의 그 주가가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부채 비율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죠. 구글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500%가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블루칩 중에 블루칩인 구글한테 매기가 좀 쏠려가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그 약간 사업 포트폴리오가 칩에 몰빵되어 있는 엔비디아보다는 구글이 좀 낫지 않겠나. 그리고 얘네는 1년에 그 AI 서비스 센터에 꼬라박는 돈이 거의 전체 이익에서의 한 뭐 30-4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충분히 투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지금 시장 망한다, 꼬리 물기 순환 출자다,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챗GPT, 오픈AI라든가 이런 데다가 돈을 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문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뱀의 꼬리가 꼬리를 서로 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순환 출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거품, 위험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서로 투자를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메타가 채권을 발행해서 신산업에 집중하는 게 또 왜 그게 문제인지 모르겠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빌리든 론으로 하든 아니면 채권을 발행을 하든 아니면 증자를 해서 사업 자금을 만들어내든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저는 그게 좀 답답해요. 그게 문제였다면 우리나라 삼성, SK 이런 대기업들 다 그렇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 다 망했어야죠. 부채 때문에 망했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업이 다 괜찮아요. 빅테크들은 기본적으로 본업이 다 괜찮은 애들이고 만약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율이 500% 넘어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 오라클이 무너진다 하면은 옳다커니 하면서 이제 누군가 다른 기업들이 오라클을 사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애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이닉스가 돈이 좀 많아지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라클이 망한다는데, 저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부 자금을 투여해서, 인텔도 살리는데, 이게, 오라클은 훨씬 인텔보다 지금 잘 나가잖아요?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냥 불안해서 센티가 많이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나가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좀 가열차게 들어와서 시장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에도 노이즈죠. 이제 전쟁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전쟁이 지금 두 개가 이제 하나죠.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찬성의 돌풍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나라가, 우크라이나 나라는 진짜 열강에 의해서, 영토를 뺏겼잖아요. 우리나라가 열강 때문에 분단했던 것처럼. 진짜 힘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부국강병? 자주국방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미국도 편을 들어주지 않고 유럽도 편을 들어주지 않고 괜히 미국과 유럽의 말 들었다가 우크라이나는 다 패겠다가 지금 이 꼴이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노리고 러시아가 지금까지 쭉 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전쟁이 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게 아닌 게 된 것 같고 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넥스트 스텝이 대만이라든가 아니면은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는 폴란드라든가 이 동네들 리투아니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쪽에 애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증시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시장을 제가 볼 때는 망가뜨릴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해결이 조금 돼 가면서 유가도 내려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도랠리까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워낙 존재감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10월 달은 좀 우리가 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겐세이가 들어올 애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9, 10, 11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 그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이렇게 아래서부터 지금 받쳐주는 그런 하방 경직 효과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좀 정신 좀 차리고요. 저도 이제 여독이 좀 아직 안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독이 좀 풀리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버블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어요. AI 산업은 지금 퇴동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인력들 저렇게 잘라나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AI가 사람을 대체를 하고 있는가. AGI까지는,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인간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몇 년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일을 할 땐 일하고, 연애를 할 땐 연애하고, 밥을 먹을 땐 밥을 먹고, 여러 가지 활동하지만, 일단 일에 있어서는 이 특정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AI라고 하는 이 친구가 계속해서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을.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저도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 이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한 2년 안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미나이 같은 친구랑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재미나이한테 계속해서 어떤 과제를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과제를 던져주면서 또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투자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도 들어서 이 유튜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 유튜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멤버십도 얼마 안 남았고 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든가 이런 코어를 제미나라든가 이런 챗GPT라든가 이런 친구들하고 하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좋은 직장 상사가 좋은 부하 직원을 만들어내고 또 좋은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짜 유능한 그런 투자자라고 하면 이 챗GPT라든가 그록이라든가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더 좋은 퀄리티 있는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멤버십 통해서 이제 단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단톡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또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30권 넘는 책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서평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진짜 우리가 시장의 흔들림들, 이런 어떤 위협들, 호사가들의 이야기들, 이런 노이즈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중심을 잡는 투자자가 되는,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투자자가 되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열심히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